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 독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입니다. 오늘도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학습이든 독서든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리적인 환경과 그리고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독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세계적인 기업 애플 본사에 가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에 여러 가지 다가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요. 그 중에 몸에 좋은 다가는 눈에 좀 잘 띄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몸에 해로운 탄산음료나 과자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뺑 돌아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저 뒤편에다가 놔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직원들이 소비하는 다과의 종류가 몸에 좋은 종류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식탁이나 싱크대 같은 위치에 맛있는 쿠키를 이만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쉽게 집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식적인 행동이면 다행인데 무의식적으로 집는 행동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시각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쉽게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독서 환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집 독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5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책이 많아야 돼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 신박한 정리 이런 걸 지향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책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책만은 굉장한 맥시멈이에요.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독서는 그분들의 가장 기본을 만들어준 핵심적인 활동이었는데 그렇게 탄탄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책이 많아야 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께서 시기가 지난 책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너무 수준과 동떨어진 그런 장서들이 있다면 아이 수준에 맞는 걸로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책은 수준이 너무 높더라도 또는 수준이 낮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이 일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 안에 많을 수도 있거든요. 안에 있는 사파라든지 짧은 내용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이들이 다독할 수 있는 기회는 우선 가정에 책이 많아야 되는 거는 기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책이 아이를 중심으로 어디든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장소에서는 책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꽂혀 있는 것만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책꽂이에 책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책이 저곳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막 펼쳐져 있는 거 굉장히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 책만은 용서해 줘야 돼요. 저도 사실 아이들이 이것저것 막 펼쳐 놓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소파에도 몇 권, 식탁에도 이만큼, 식탁 의자에도 이만큼, 게다가 창가에도 있고 급기야 침대 사이에도 끼워져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바르게 책상에 앉아서 조명을 켜고 차를 한 잔 가지고 와서 그렇게 비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습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틈나는 대로 짬짬이 수시때때로 책을 집어서 펼쳐보는 게 사실은 독서 습관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집이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책이니까 책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되는 편한 친구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편하게 아이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항상 가방 안에 책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 좋겠죠. 세 번째는 리딩 루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루크라고 하는 것은 아늑하고 조용한 곳의 의미예요. 그렇게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막 뜯어 고치는 건 아니겠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좁고 깝깝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좋아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조금 푹신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독서 아지트, 그리고 또 이쪽 공간에서는 창가에 햇빛을 받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우리 집 식탁은 다 같이 둘러앉아서 각자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뭔가 독서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형성해 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독서 아지트가 욕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최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공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TV는 끄고 핸드폰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들의 집은 TV가 아예 없다는 그런 친구도 있고, 반면에 TV를 보지 않아도 항상 켜져 있다는 친구도 있거든요.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조금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TV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 핸드폰도 의식적으로 충전기에 꽂아놓는다든지 아예 의지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차단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TV와 핸드폰은 가족들과 거리를 두는 게 바른 독서 환경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조건이에요. 마지막 5번째, 우리 부모님께서 독서하셔야 돼요. 교육학에서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학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1차적으로는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습득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본보기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책을 안 읽으시는데 아이 보고는 야, 너 방에 들어가서 책 좀 읽어. 아이가 딱 방문 딱 닫는 순간 바로 리모컨을 탁 켜면 우리 아이가 방 안에서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 아이의 인내력 테스트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말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편하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잘하면 잘할수록 훨씬 더 반감만 커져요. 책 좀 읽어란 똑같은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우리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독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준에 적합한 책들이 다양하게 많고, 책이 가정 안에서 손쉽게 책을 집을 수 있는 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만의 아지트 같은 그런 책 읽는 공간, TV와 핸드폰 같은 경우는 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들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의 독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독서는 그 어떤 학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독서 환경을 마련하는 거 꼭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책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전집류랑 그리고 단행본들을 구입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